지금 우리는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속에 한말, 일제를 거치고 6.25 동란,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이승만 대학을 설립하는 이 과정에서 1875년 15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던 절망적 상황에서 운함을 보내시고 그 운함을 통한 지난 역사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위 현대사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함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 우리의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던, 희망을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가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또 영어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뜻하지 않게 뭔가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일하다가 젊은 시절에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냈던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의 생활은 제가 볼 때 그의 4대 건국 이념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잉태된 그런 씨앗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읽고 조금 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한성 감옥에서의 그 처절했던 인생, 젊은 날의 고뇌는 그의 평생의 나라를 위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넘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미국에 가서, 저도 영국에서 10년 유학생활을 했지만 저 10여 차례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죽을까 살아났습니다. 공부하다가 이게 내 팔자도 아닌데 이러다 내가 젊은 나이에 죽나. 이야,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 역대 각 나라의 대통령들, 수반들, 총리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운함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당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여러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내용이에요. 그런데 운함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국채통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듣고 배워서 썰을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조금 전에 박사님은 보셨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민족의 미래상을 그가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아 먹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그거 조지 워싱턴에서 하버드를 거쳐서 프린스턴으로 갔다 이 학문할 때에 그가 거기에 쏟았던 그 에너지 하나, 그것이 바로 그가 꿈꿨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대한 대통령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운함의 한 가지 소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반석에 세울 수 있는가? 이걸 하나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자면 뜻이 없습니다. 김학성 헌법학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폐 하나에도 이름이 없고 어디든지 가면은 짓밟히고 한국 지성을 대표한다는 그놈 있지 않아요? 그 도시라는 놈? 이런 쓰레기 같은 종자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버젓이 행동하면서 활보하면서 촌수를 따지든 연대를 따지든 학위를 따지든 쪽도 못 빌 종자가 그렇게 함부로 이놈저놈 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분개하는 마음이 막 치고 올라요. 어쨌든 운함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시했던 이 건국 4대 이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후대까지라도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거슬러 나가면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운함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번영하고 민주적인 자유민주적인 국가에서 한미 동맹 아래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이 오늘 심포지움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닮은 점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운함 이승만 박사는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성경적 기초 위에서 4대 건국을 꿈꿨습니다. 잊혀진 그분이었습니다. 그분도 감옥에 가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파출소 가서 지나가다가 조사받고 주민등록 내놔라 그러고 가는 거 여러분 심장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지나가다가도 주민등록 하나 보십시다 하만 해도 내가 갑자기 죄인인가 막 떨리고 두렵고 땀을 나고 식은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형선고 전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외치다가 나라의 다른 정책 개선을 위해서 외치다가 3번이나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함이 100년이 흐른 이후에 다시 환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육동론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지금 전교조회에서 우리 모든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대학의 상아탑부터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다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교육 제도가 만신창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저런 데 가서 강의도 하고 했지만 피상적으로 우리가 전혀 저 사람이 누군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회적으로 불신만 깊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특별히 지금은 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가 계속 문 닫고 심지어 대학까지도 지금 저 남쪽에서부터 남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학교가 학생들이 뜬다 그러면 보통 이 사회 질서,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없으면 선교원이 없어져. 유치원이 없어져. 유치원이 없어지면 여러분 교사, 라이센스 따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학이라는 것도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결국은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바른 교육으로 정의사회를 실현해야 되겠지만 왜곡된 교육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탄식함에 병들고 있습니까? 이런 때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제시한 이승만 대학의 설립이다. 이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감감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이승만 박사가 1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루스벨트나 어떻게 트루만과 더불어 그런 그 국제적인 정치를 할 때 그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는가?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저도 조금 터득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운함이 학문적으로 그들 위에 앞설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것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이 손바닥에 놓고 장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런 자기 자신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 정상들, 장기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들을 만나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쭈무럭쭈무럭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심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나라도 없어요. 거기다가 인연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은 예국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운함 대통령께서 그들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특별히 한미 동맹과 더불어서 이끌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충격요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 녹다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교육이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 목사님이 꿈꾸시는 이승만 대학은 우리 오늘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주 적정한 반드시 설립돼야 될 그런 대학 이념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